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9K와 40K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을 때와 비트코인 가격은 비슷한데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아스웨이스가 굉장히 긴 보고서를 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수에 중요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어떤 내용인지 이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영상을 찍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어이 38K까지 내려가면서 쇼터몰도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근처까지 온 비트코인 가격은 뒤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서 40K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고요. 숏뿐만이 아니라 롱 포지션도 청산이 됐고 오더북상으로도 38K와 39K, 40K에 아주 강력한 매수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물 쪽에서도 롱 포지션 매수벽이 있었는데 이게 일부 체결이 되면서 뒤에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에는 GBTC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GBTC는 그러니까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방 압력을 가져가기에는 다른 ETF들이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임팩트 있게 미칠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퍼드가 또 돌았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퍼드가 돌았는데 그러니까 메일이 전해지면서 KYC를 해라. 너네들의 밀린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14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14만 개가 또 풀리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이 셀 프레셔로 작용을 했고 차근차근 내려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38K 중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13%를 거래일 7거래일 만에 모두 다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말은 GBTC가 60만 개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13%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거나 그냥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팔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물량이 GBTC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에서 35% 사이까지는 GBTC가 더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통해서 GBTC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뒤에 뭔가 조치가 있을 거고 이런 밸런싱을 봤을 때 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7%에서 많게는 22%까지 더 추가적으로 GBTC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시기를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어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유튜버 중에 이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GBTC가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GBTC를 제외한 다른 ETF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FTX가 가지고 있던 GBTC가 셀프레셔로 작용을 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셀프레셔로 작용을 하지만 이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뿅망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쭉 올라왔던 게 두 가지인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롱텀 홀더들이 위치가 됐기 때문에 던진다라고 그 부분이 큰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가 보는 것보다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체가 스프레드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GBTC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 ETF들을 봤을 때 이 스프레드가 점점 근처로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GBTC 그다음에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됐을 때 스프레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잘 시장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 GBTC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많은 수량들이 점점 더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모으는 수량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의 주권을 갖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게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미국에 보관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실제로 미국이 제일 많이 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불장 때 롱텀 홀더들이 봤을 때 가장 이제 시총이 수익이 되는 구간에 딱 그 지점에서 뿅망치를 맞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진짜 불장의 끝에서의 시총과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도 딱 지점에서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와이스가 재밌는 또 리포트 블로그를 썼습니다. 저는 아스와이스의 이런 거시적인 뷰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이고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하락을 했을 때 예전에 더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조금 바이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너무 공감이 가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 블로그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가 정리해가지고 글로 간단하게 한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제가 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아스와이스 같은 경우는 GBTC 아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실 텐데 GBTC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가짜 페이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선행지표로서 비트코인이 가격에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3월 달에 BTFP가 다시 재연장이 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래포 예전에 이제 영래포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돼가지고 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래포도 10월부터 1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영래포가 시장에 풀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동시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던 거고 3월 달에 BTFP가 신청이 이제 연장이 되지 않을 거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거기에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 미국채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과 같이 궤를 하고 있다라고 아스와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스와이스는 한 가지 여기서 이 BTFP의 리스크를 3월 정도로 봤고요. 3월 달에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왔다. 시장이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와야 되는 게 1월 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동성 차트를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영래포가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BTFP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미국 은행들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시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미국 주식들도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다. 3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더 빨리 온 거는 조금 자기도 놀란 일이지만 어쨌든 간 비트코인은 이게 유동성이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다시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부에 이거는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득세의 10%를 그러니까 상위 10%가 소득세의 70%인가를 커버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체 30%가 거의 100%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상위 30%가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30%의 부를 쌓는 곳 이 대표적인 곳이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이고요. 이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돈을 공급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지를 계속해서 돈을 뿌리면서 재선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돈을 뿌리기 위해서 이 자산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뭐냐면 BTFP를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BTFP를 연장을 안 해주면 있었던 돈을 은행들은 갚아야 되고 유동성이 말라가고 지방은행들이 몇 개가 날라갈 거다. 이 BTFP를 연장하지 않으면 지방은행이 몇 개가 날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거는 이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라는 거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 시스템적인 구조예요. 인플레이션보다 상위에 있는 건
이유는 금융 안정성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명분, 아까 말씀드렸던 BTFP를 연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지방은행들이 몇 개가 망하고, 그러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QT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QE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한 명분을 BTFP가 갱신되지 않았을 때 은행이 실패를 하고 이 순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기를 조장을 하고 이 위기에 의해서 금융 안정성이 훼손이 된 걸 막기 위해서 금리나 QT 테이퍼링, QE 진행 이런 것들이 오면서 다시 돈이 풀리고, 그러면서 자산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중요하죠. 이 주식시장에 점점 더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나오는 세금을 바탕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통해서 돈을 뿌린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래닝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자산시장이 이 중요한 변수 하나가 시장을 앞으로 1년, 2년을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반드시 본인의 투자에 관련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더 심화적인 부분은 제가 라이브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시경제 빌딩이 사실은 앞으로 자산시장과 코인시장에 1년, 2년을 이게 대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상 과거에 불장이 되기 전에 고점 대비 이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전 한 80일 전 정도에 얼만큼 위치에 있었냐, 80일 정도 남았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정하고 있는 요때는 마이너스 62% 요 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이 없었고 위로 올라갔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었는데 하락이 없을 줄 알았는데 뒤에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은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가격에서 횡보를 했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하락폭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80일 딱 마이너스 42% 구간이 왔는데 장이 좋지 못하면서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일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쇼터몰도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까지 기어이 내려왔잖아요. 38K까지. 근데 여기 고점 대비 30%를 내려오게 되면은 35K 라인이기 때문에 아싸에서 35K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사이클상 굉장히 많이 온 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가격 예측으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서 악유가 발생을 하던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돈을 잘 버시면 돼요. 만약에 더 하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에 베팅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되고,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가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베팅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 댓글에서 내가 맞았다, 네가 맞았다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여기 맞추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들어온 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꼴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는 오히려 기회를 주는 곳이다 라고 저는 전혀 흔들림 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인에서 아주 잘 매집을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피델리티에서 아주 고퀄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앞으로 월가에서 내는 비트코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신이 났어요. 왜냐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피델리티는 가격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 가격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락하는 게 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델링을 한 구간에서 아주 좋은 범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피델리티에서 낸 재밌는 자료 중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스 어덥션을 가지고 가격으로 치환을 한 자료거든요. 이걸 봤을 때 잘 가고 있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언더밸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델리티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던 자료는 인터넷을 어덥션을 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보지 못한 스마트한 방식으로 월가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가격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긍정적이면서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왜 신이 났냐면, 그러니까 블랙록의 ETF 거래량보다 피델리티의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트위터를 날리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가 넘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엄청 의미 있는 일이에요. 블랙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적으로 16K, 17K 하락일 때 롱 포지션을 잡는 그런 고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변화를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 제가 나눠서 잘 담고 있고요. 이거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가 구프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 담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직은 조금 찌라시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사우디와 카타르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중동자금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웹3에 투자하기 위해서 VC도 만들고 있고, 중동이 투자하고 있는 VC들은 그러니까 중동 자금이 들어있는 뎁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의미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구프펀드가 진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집하면 너무 고맙죠. 좋은 일이고. 안타깝게도 프랭클린 템프턴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정말 진심이고 막 밈도 올리고 있는데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GBTC의 전환 과정이다. 근데 이게 끝나고 실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들어올 준비가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폭발력은 그때부터 발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정리가 되고 상승을 했을 때 저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코인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근데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솔라나를 비트코인과 분석하면서 알트 대장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라스노드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의 대장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단순히 이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변화하는 트렌드, 이더와 솔라나가 점점 기관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변화의 트렌드를 같이 인지를 하시면서 이 솔라나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